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대한민국 유일의 치외 법건이죠.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도, 수사도 받지 않고 뭉개고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차일피일 조사도 수사도 미루는 이유는 시간을 끌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탓인데요. 이렇게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정의와 공정, 법치와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불가능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수통 정치검사 출신의 대통령다운 모습인 거죠. 참다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이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이 증권회사 직원과 현수차 통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개입해서 시세를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확보돼 있다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공판 업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석연치 않게 전부를 주게 또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 문제는 애초에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사를 하려고 들여다봤죠. 금융감독원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들여다봤죠. 근데 검찰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범들의 기소 사건에서 2012년 12월 말 때 김기현이라는 구속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공소시효를 그렇게 계산하고 범행 종료 시점도 그렇게 일견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3년 이후에도 중간에 변경돼서 담당 재판부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그 이후에 박범계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워런트라고 표현되는 신주인 수권이 분리돼서 권원수 씨와 김건희 씨 사이에 특혜성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80%나 넘는 수익을 얻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팩트로서 확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추가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공범들을 기소하면서 왜 이 부분은 빼놓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특검이 추진되게 되면 이 부분도 관련된 사건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가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정 범위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을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7억 5천만 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면서 김건희 씨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에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할지는 모르지만 사건이 접수된 순간, 즉 고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소추권인 공소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른 범죄 혐의가 공소권이 만료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7년의 공소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시찰단을 보낸다고요. 우리 시찰하지 않고 검증도 할 거예요 라고 말은 한다는데요. 일본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니시무라 산업상이 아니 검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찰하러 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가서 잘 보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게 오염수 방류라 그러지 않고 오염수 처리수 방류, 처리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대변인입니까? 친일도 너무한 친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요. 이렇게 고형화시켜서 매설을 하면 됩니다. 일본 땅에다가 고형화시켜서 매설하면 됩니다. 고형화시켜서 매설하고 그 매설한 것을 계속 처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설을 하면요. 약 2조 4천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류를 하면요. 약 40억 정도 든답니다. 340억 들고 자기 땅에다 매설하지 않고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조 4천억 아끼겠다는 거죠. 여러분 2조 4천억 아낄 일입니까? 일본 땅에 고형화시켜서 매설해서 오염수 처리하라고 강력히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괜찮으면 그거 일본에서 수돗물로 먹고 윤석열 대통령 페트병에 담아와서 좋게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20명 안팎의 파견단을 일본 측에 요청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증단도 아니고 시찰단도 아니고 결국 견학단 수준의 파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국 시찰단이 따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시찰단 규모를 20명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파견은 정부 대 정부의 문제라며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또 정부는 일본 측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에 파견되는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는 등의 검증 작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IAEA가 검증하고 있는 데다 한국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 검증 평가는 IAEA가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하러 그곳에 가는 걸까요?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사실만 재확인했는데요. 전형적인 들러리 서기 말고는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는지, 또 다액종 제거 장비, 알프스를 통과한 후에는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불러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와 용어에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출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교묘한 말장난일 뿐인 거죠.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 더 나아가 정화수로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전에 금지 조치를 해제하긴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던 걸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염수 방출을 위한 들러리 서기, 명분 쌓아주기, 대한민국이 일본에 이용당하는 꼴을 보자니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는 맞는 거죠?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국제기구인 IAEA의 철저한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현재 원자력 기구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기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역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IAEA는 총 5차례에 걸쳐 검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고 5월 중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와 6월 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종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서면 검토 외에 실제 일본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으며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정상 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반 기시다 총리께서는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일본이 공개한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루어지면 보다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